윤 대표님,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영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이 정상화 작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뭐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MBC라든가 EBS 또 뭐 이 공영방송이 KBS, MBC만 알지 한 20몇 개가 됩니다. 많아요. YTN도 있고 뭐 국회 방송 TV, 뭐 또 국회 방송 국민 방송인가 KTV인가 뭐도 있습니다. 뭐 KTV도 있고 국악방송도 있고 뭐 많습니다. 아리랑 TV도 그렇죠. 있고 뭐 해갖고 20몇 개가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타켓으로 올라온 게 KBS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KBS 이사 윤석년 광주대 교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사 해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 해임을 했었고 그리고 KBS의 이사장으로 있는 남영진 씨,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25일 날 지금 남영진 이사장을 다음 달 9일에 그동안 방만 경영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또 이 경영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이런 것들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그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16일 날 전체 회의에서 이사장 해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의 교체까지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남영진 KBS 이사장은 책임지고 나가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내내 꿀 빨던 사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고 했으면은 당연히 나가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지탄을 하고 있습니까? 시청료 지금 뭐 거부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시청료 안 내려고 그랬더니 아직 관리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한두 달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KBS 왜 봅니까? 돈 내, 왜 내요, 그걸? 그러니까 남영진 이사장이 죄목이 3개예요. 하나는 선관주의 의무, 그거를 해태했다는 거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방만 경영하고 인사혁신하고 해야 되는데 KBS 경영이 어려운데도 보너스 타고 절반은 회사 출근해서 신문 보다가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KBS 간부들 보면은 평일날 골프장에도 많습니다. 골프장에 더 많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방만 경영을 했어요.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더 늘리고요. 책임을 져야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KBS 이사 있거든요. 윤석년. 윤석년. 참 죄송합니다. 잘못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박병윤 씨 소정공파의 그 석자 돌림입니다. 그 대통령하고 아마 석자일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년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판은 다르지만 저랑 학렬이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윤석년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TV조선 평가 그 위원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재승인 평가 심사위원장을 했죠. 그때 그 한상혁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나 욕 얻어먹어. 뭐라고 방방 뜨니까 다시 평가를 해준 사람이에요. 점수를 고쳐버렸죠. 고쳐준 사람. 컨닝 페이퍼 보고 고쳐준 거예요. 압력에서. 그래서 TV조선에 대해서 조건부 나가고 가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구속까지 됐다가 지금 재판 중이에요. 지금 아마 석방은 됐을 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파렴치범이죠. 학자로서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데 부당한 압력으로 이 사람이 그 남영준이가 부결시켜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법인카드 이것도 또 그냥 수백만 원씩 이렇게 긁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이제 이분도 이제 거의 70이 다 되는데 지거 지가 쓰지. 뭐 이렇게 법인카드로 뭐 이렇게 생활비까지 다 씁니까? 이런 것 갖고 사소한 것 갖고 걸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남영진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회사에다 딱 모셔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서한테 줘가지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대신 가서 결제해라. 나는 안 만진다 해야 되는데 마구 긁은 거죠. 뭐 마구.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삼성그룹에서 미운 사람 쫓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인카드 집 주소지하고 딱 컴퓨터에 뜹니다. 집 주소에서 가까운 데가 자주 쓰거나 토 일요일 날 집 주소에서 자주 쓰면은 이게 바로 데이터에 나와서 잘려요. 또 골프나 여자 관계. 네. 그거 걸리면 바로 잘립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왜 남영진이 법인카드를 이렇게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건으로 지금 이 해임 건이 올라왔는데 구질구질하게 뭐하러 이렇게 해임까지 기다립니까? 사표 내고 나가야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KBS에 대한 국민의 분노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도 KBS 보면은 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변인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 남영진 이사장이 교체가 된다는 네. 것은 지금 KBS 이사회가 11명인데 네. 윤석열 이분이 이제 야당 추천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6대5가 된 거예요. 네. 6대5. 네. 7대4에서 네. 아직 이 윤석열 후임은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뭐 조만간 임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사장이 이제 나가면 5대6으로 바뀝니다. 네. 5대6으로. 네.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김희철 현 사장이 네. 노조라든가 KBS 상당수 기자, 네. PD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이렇게 6대5로 바뀌면은 이사장 그냥 해임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사회에서. 네. 근데 뭐하러 이렇게 해임까지 기다립니까? 네, 사실 정권이 바뀌면 그냥 나가야지. 나가서 좀 애도 좀 보고. 예?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좀 힘들게 사는 건지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렇죠. 동네 경로당 가서 밥도 좀 퍼주고. 예? 요새 맨발 걷기 참 좋습니다. 예. 맨발 걷기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그 바늘방석 같은데 출근을 합니까? 예. 깨끗하게 물러나잖아요. 그럼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또 옵니다. 근데 구질구질하게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얼굴빛부터 나빠집니다. 본인의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KBS에 잘못한 거를 본인들이 깨닫고 진짜 나가는 게 순리다. 지금 정권 교체가 됐으면 언론도 좀 바꿔줘야죠. 옛날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요. 방송에 보수 채널 자르는 거였습니다. 보수 패널. 예, 그랬었죠. 그날 다 쫓아냈어요, 다. 다 네, 전 정권이.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파 정부는 윤석열 지금은 방송에서 지금도 좌파 패널이 더 설쳐요. 패널에다가 네. 진행자 앵커들이 다 그때 다 문재인 때 그거예요. 했던 그러니까 사람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권이 바뀐지 안 바뀐지 제가 방송에서도 홍준표 수해 때 골프 갖고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랬냐.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은 지금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예. 행정부만 좀 됐는데 공기업, 방송, 국회, 사법부 다 아직도 좌파 문재인 때 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정권 교체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좀 신발끈을 단단히 줘야 뭐, 돼. 뭐 국민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수해 때 골프 치고 내가 뭐 잘못했냐. 충북도지사, 강원지사 산불 때 뭐 골프 뭐 이런 게 이 말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좀 이해는 가지만 지금 그런 자세로 하면은 국민들한테 표 못 얻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권은 그냥 레임덕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BS뿐만 아니라 MBC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통위 산하의 뭐 방통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 그 기관장들이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죠. 적어도 뭐 한 1년 정도는 있으면서 또 퇴직 이후를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주었으면은 이제 1년이 지났으면은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게 정무적으로 임명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리들이에요.
그냥 뭐 캐리어로 그럼요. 올라왔다 간다면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정치적으로 전혀 그렇죠. 관계없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임명해 놓은 자리를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양심불량이라고 봐요.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KBS의 그런 혁신이랄까 정성화 이 방침은 결국은 MBC를 비롯해서 이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산하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좀 물갈이를 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KBS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 방송이고 또 없앨 수도 없는 뭐 대표적인 공영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KBS가 너무 안주해 왔어요. 그럼요. 특히 5, 60대 이 시청자들이 대부분 KBS를 보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다가 이 수신료라는 안전판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혁신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산 거예요. 그렇죠. 콘텐츠가 제대로 된 콘텐츠가 최근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한 집에 2,500원씩 무조건 시청료 내잖아요. 예. 또 제 동네 헬스장 보니까 런닝머신에 테레비 달려있잖아, TV. 그거 한 대마다 다 돈 받는다네요. 예.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돈 받는 거예요. 그거 뜯어가지고 하니까 경영 혁신, 경영 합리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일날 골프장 가서 우글우글 한 겁니다. 예. 예. 이런 거 빨리 바꿔야죠. 그리고 최소한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같이 중립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국민들이 KBS 보겠죠. 당연히 근데 보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는 것마다 왜곡 보도니까. 예.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것만 계속 나오고 욕하는 것만 나오고 예를 들면 후쿠시마 처리수 이런 거 불안감 자꾸 조성하는 방송만 하고 정말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 헌재에서 뭐 무효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야당의 횡포 독주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보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네.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 KBS의 정상화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특히 아날로그 세대에 거기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흔히 우리 MZ세대라는 사람 20, 30대 이 세대들은 거의 KBS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의 BBC 같은 것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하고 또 세계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자기들의 그런 경영 쇄신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의 공정성도 물론 유지하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동안 조금씩 봤던 그 수신료 시청료 그것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KBS는 그 수신료에 지금 목이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KBS가 이번 이 수신료 분리징수 또 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해서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창조적 혁신을 해야겠다. 맞습니다. 정말 5, 6천 명이나 되는 그런 인원도 대폭 삭감을 하고 그렇죠. 대폭 줄이고 방송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뭐 필요 있어요? 다 자동화가 돼 있는데. 아니 그 3분의 1 되는 SBS가 더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 합리화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 KBS가 가짜 뉴스 많이 했거든요. 채널 A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민들한테 선동적인 방송 많이 했거든요. 저는 법원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미국의 폭스뉴스 있잖아요. 그 도미니언이라고 선거 개표구 하는 업체가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1조 400억 때렸어요. 손해배상 1조 400억. 원래 더 내야 되는데 업체랑 폭스뉴스 합의해서 깎아서 1조 400억. 근데 다른 투표기구 업체들도 또 소송하면은 몇 조로 더 낼지 모른대요. 법원이 그만큼 엄하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때리는 겁니다. 우리도 법원이나 이런 데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언론이 정말 가짜 뉴스 하나만 잘못되면 그 언론사 파산하게 때려야 되는데 우리 KBS, MBC는 내놓고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저는 누가 처벌받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손해배상 얼마 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광우병사 때 예.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그러니까 김어준 그걸 같은 만들었던 그 PD는 예. 사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MBC. 김어준 같은 저런 음모론자들이 설치고 가짜 뉴스를 터트리면은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예요. 예. 지지자들이 몰려서 돈을 더 줘요. 또 챗봇인가 뭐도 주고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하니까 지지자들 더 몰리고 돈벌이 더 되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 슈퍼챗 예. 최근에는 조민희도 네. 아무것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자기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놀고 그것 가지고도 1,000만 원 한 번에 1,000만 원에 슈퍼챗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KBS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MBC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대로 방치는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지고 특히 MBC의 경우 네. 민영화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게 30% 지분을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인 유영아 변호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곧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나 네.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정수장학회 문제 이게 30% 지분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조 단위로 주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인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털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뭐 MBC 민영화도 그렇죠. 뭐 손쉽게 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빨리 네. 주인 찾아주고 해야지. MBC도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도 다 MBC 출신들이 많거든요. 예.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음모론자. MBC도 음모론이고 MBC 출신도 음모론자들이 많아요. MBC가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KBS 이 공영방송 지금 본격적인 개혁의 칼날이 네. 지금 휘둘러지는 개혁의 칼날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논란을 빚기 전에 현직에 있는 이사장이라든가 사장 이런 분들이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진 사퇴하면서 이렇게 모양 좋게 그럼요. 정상화가 되는 것이 뭐 KBS를 위해서나 또 국민들 시청자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누울 자리 보고 뻗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에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고 결국은 그렇게 판단해야지 국가 발전이나 개인의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